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4학년도 추가 모집. 이번 시간에는 대학별 모집 인원과 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가 모집은 정보가 많지 않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입시 기관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정시 원서 쓸 때 진학사나 UA,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입시 사이트의 정보를 이용해서 원서 접수를 했죠. 하지만 추가 모집에서는 각 입시기관에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집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전년도나 통계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원서를 쓰는 게 그만큼 의미가 없다. 또 그만큼 데이터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추가 모집에서는 정시 모집에 비해서 정보나 데이터 또 정시와 추가 모집의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이런 점들이 우리가 이제 추가 모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 모집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또 저희가 오랫동안 추가 모집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점들은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점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사로 나왔었던 내용을 하나를 정리하니까 올해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오늘 정시 미달학과 발생 지역이라고 해서 결국은 2024년도가 2023년도에 비해서 정시 미달학과가 좀 감소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2024년도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2023년도인데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달학과가 발생이 되어지는 비율을 봤었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올랐죠. 광주는 10.2에서 20.21%로 전북 지역도 증가했고 전남 지역도 증가했는데 경북 지역 감소했고 부산 지역도 감소했고요. 충남 지역은 좀 상승했고 경남 지역은 다소 상승, 충북 지역도 감소했고 대전, 강원, 경기 지역으로 가면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달학과의 비율이 증가한 지역은 광주, 전북, 정남, 이 지역이 특히 미달학과가 좀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위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면 2024 정시에서 모집 정원보다 지원수가 적은 미달학과는 전국 35개 대학 163개 대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미달 대학이라고 하는 기준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지원자 수가 모집 정원보다 적은 경우거든요. 이것만 미달이 아니라 추가 합격이 발생이 됐을 때 미달이 예상이 되어지는 경쟁률이 3대1 이하의 대학까지 합치면 사실상 미달학과의 폭이 되게 넓어지죠. 하지만 미달학과는 대부분 어디에서 발생이 되냐면 서울, 경기에서는 사실 미달이 발생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대부분 지방에서 전남이나 전북 지역이나 또는 충남이나 충북, 강원 지역 또는 경남이나 경북 지역에서 미달학과가 발생이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올해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이 42만 명인데 서울, 경기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5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달이 발생이 되는 지점이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달이 발생이 되는데, 전체로 봤었을 때는 작년보다 감소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모집 정원보다 실제 선발 인원이 적은 학과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 폭을 넓혀서 경쟁률 2대1이나 3대1 이하의 충원이 발생이 됐을 때 미달이 발생될 수 있는 지점까지 생각해 보면 전년도보다 미달학과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학생들이 지향하는 목표 대학의 지점이 높아요. 예전에는 그냥 인서울만 하면 좋다라고 하는 주의였다면, 예전에는 지방의 국립대도 좋다라는 주의였다면 요즘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예전에 비해서 재수를 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경향성이 좀 떨어졌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에 그만큼 투자를 했었을 때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거나 아니면 그만큼 학벌 사회 위주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교육비를 지출해서라도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는 목표의식을 갖는 등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재수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미달 비율은 전년도보다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추가 모집 선발 인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가 추가 모집에서 조금 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2022년도가 추가 모집의 최악의 해였어요. 최악의 해. 왜 그러냐면 2022년도가 문이과가 통합이 되고, 두 번째 대학들이 군이동이 발생이 되면서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전년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서를 써야 되는데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가 입시가 완전히 바뀜에 따라서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기준점이 사라졌고, 이러다 보니까 2022학년도에 정시에 원서를 쓴 학생들이 대거 입시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많아졌고, 정시에 실패한 학생들이 대부분 추가 모집으로 몰리다 보니까 추가 모집의 선발 인원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경쟁률도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2학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 26,000명이었다가 2022학년도에 18,000명으로 줄고, 수능 위주의 선발률도 14,000명에서 7,40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때가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2022학년도가 최악이었고요. 2023년도로 가면서 수능 위주의 선발 인원이 늘고, 그 인원들 중에서도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지방 국립대의 선발 인원이 늘었죠. 경쟁률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 다운되어지면서 2023년도가 좀 기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2024년도를 우리가 좀 더 주목하는 이유는 특히 2024년도가 불수능이었거든요. 불수능이다 보면은 수능의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학생들이 늘어요. 왜? 9월 모의고사가 쉬웠다가 갑자기 수능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조기부터 재수를 결정한 학생들이 많아지게 되고, 재수를 결정한 학생들이 많아지면 이런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상향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 특히 서울의 중위권 이상의 지점에서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도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우리가 추가 모집에 해당이 되어지는 한양대학교나 중앙대학교 이하의 대학이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하락하고 추가 모집의 인원이 조금 더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예상일 뿐인 거고요. 우리가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쓰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추가 모집의 구체적인 인원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지금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시 가나다군에 불합격했다면 좀 안타깝고 아쉬운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추가 모집이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많이 걱정하시지는 마라. 추가 모집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추가 모집에 대해서 너무 회의적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안 좋아요. 사실 올바르게 추가 모집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정시 모집에서 사실은 서울이나 경기권 대학의 진입이 아예 불가능했었던, 충청 지역에서도 경쟁력이 없었던 성적이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고 해서 서울, 경기 주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다고 보셔야 되고, 추가 모집이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서울이나 경기든 어떤 대학이든 최초 합격을 했다면, 또는 최초 합격은 아니더라도 예비 번호를 아주 근거리에서 받았다면 추가 모집에서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대학을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쓰는 근본적인 목적 하나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은 내가 정시에 불합격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합격을 하자가 목적인 거고, 두 번째는 그 합격하자 그 다음 단계는 조금 더 나은 대학을 선택하자, 또 나은 학과를 선택하자가 전략이기 때문에 추가 모집의 근본적인 목적은 정시에 불합격하신 분들 대학 합격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 뭐 한양대도 나오고 의학계열도 나오고 약대도 추가 합격이 진행이 되니까 나는 내신 성적이 3등급인데 추가 모집으로 가면 혹시 한양대를 가지 않을까? 추가 모집으로 가면 수의대를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추가 모집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비관적인 요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추가 모집도 올바르게 전략을 짜고 컨설팅을 받고 전략을 잘 수립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추가 모집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정시보다 유리하거나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학부모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추가 모집에 대해서 문의하다 보면 올바르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간혹 어떤 분들은 너무나 비관적으로,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의학 계열의 선발 인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모집은 의학 계열이 항상 매년 이루어지죠. 의학 계열이라고 하면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과연 2024년도에는 추가 모집에서 얼마나 많은 대학들의 선발 인원이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지만,
추가 모집을 생각하시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많은 학교들이 추가 모집에서 선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 22, 21년도로 보면 의예과는 2023년도에 4명을 선발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선발 인원이 줄었고, 치대는 전년도에 1명이었다가 2023년도에 3명을 선발했고요. 한의대는 1명에서 5명으로 인원이 늘었고, 수의대는 3명에서 3명 동일합니다. 자, 2023년도만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수의대를 선발했었던, 의대를 선발했었던 대학은 카톨릭 관동대학교,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천안 경상국립대, 그 다음에 동국대 YG에서 1명을 선발해서 총 4명을 선발했고요. 그 다음에 치의학과는 조선대 1명, 경북대학교 2명, 총 3명. 한의학과는 상지대학교, 동국대학교, YG, 대전대학교, 그리고 우석대학교에서 2명을 선발해서 총 5명을 선발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에서 각 1명씩 선발해서 수의학과는 총 3명을 선발했고, 약대는 좀 대학이 많죠. 15명을 선발했는데, 충북대, 경성대, 제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삼육대, 숙명여대, 인제대, 덕성여대에서 2명, 우석대학교에서 2명, 순천대에서 1명을 선발했습니다. 자,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이유는 뭘까? 추가 모집, 그러면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는 추가 모집은 미달이 났으니까 추가 모집을 진행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대학들이 서울, 경기 주요 대학들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일반 대학교, 국립대학도 아니고 지방의 일반 대학이라고 한다면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모집 인원보다 실제 지원 인원이 적었거나 아니면 지원 인원이 경쟁률이 3대1 이하의 경쟁률이었기 때문에 충원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미충원이 발생이 된 이유, 다시 말하면 미달로 인해서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경우가 하나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울, 경기 또는 의학 계열의 주요 대학들이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이유는 정원을 못 채워서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 이후에 추가 합격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이 4차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4차에 학생들이 이동을 하면서 마지막에 문이 닫히는 순간 미충원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셔야 되지 이 미충원이 미달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경기나 지방 국립대를 제외한 지방의 일반 대학들의 추가 모집은 미충원과 관련성이 크고, 서울, 경기 지역은 미충원이라기보다는 추가 합격자 마지막 차에 학생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충원이 발생이 되어진 부분이고, 대학에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채우려고 하면 채울 수 있죠. 예전처럼 미충원이 발생이 됐을 때 대학들이 전화를 해서 추가 등록을 시키면은 할 수 있지만, 대학들이 어찌 보면 하나의 추가 모집을 입시 하나의 요소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추가 모집이 결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쟁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 추가 모집에서 선발하는 학생들이 정시에서 선발하는 학생들보다 성적이 우수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시 하나의 요소로서 대학의 입장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2학년도와 2021학년도 의예과에서 선발했었던 인원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34개 대학. 다 한양대부터 시작해서 강원대학교까지 우리가 추가 모집에서 감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한 34개 대학, 39개 대학에서 한 50개 정도 대학이라고 한다면 이 39가 대학의 추가 모집 인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양대학교부터 성신여대까지의 추가 모집 인원을 보니까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교, 전체 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홍익대학교가 89명, 정말 많죠. 이 89명은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인원을 제외한 홍대 서울 캠퍼스의 인원만으로 89명을 지금 선발을 했고 있고요. 한양대학교가 30명, 중앙대학교가 21명, 시립대학교가 10명,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가 10명을 선발했고요. 동국대학교가 39명, 그 다음에 숙명여대 16명이고 국민대학교 59명. 아마 추가 모집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점이 바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 1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구간이라고 한다면 아주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를 볼 수 있냐면
자, 글로벌 캠퍼스까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가 20명, 인하대학교가 31명을 뽑고 한양대 에리카가 28명이에요.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가 31명이고 가천대학교가 28명, 명지대학교는 서울과 그 다음에 용인 캠퍼스 합해서 29명이었고요. 서울여대 24명, 덕성여대 12명, 경기대 22명,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가 22명,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가 31명이고, 그 다음에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가 20명을 선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삼육대학부터 강원대까지를 보시면 수원대학교가 36명,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가 40명이고,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가 24명, 고려대 세종이 36명,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 세종이 37명이고, 경북대학교가 49명을 선발했습니다. 부산대학교가 19명, 충남대학교가 26명, 충북대학교가 24, 강원대학교가 14명을 선발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 전체 선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말하면 실제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과 추가 모집의 선발 인원이 7대1 정도가 돼요. 정시에 선발하는 인원이 7, 추가 모집의 비율이 1, 그러니까 7대1 정도이기 때문에 추가 모집의 모집 인원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30대1 정도의 비율이 아니라 추가 모집의 인원이 아까 봤었던 것처럼 수능 위주의 선발 인원을 비교했었을 때 수능 위주에서 선발하는 추가 모집의 인원이 전년도에 약 8,000명 정도를 선발했기 때문에 요거보다 약 7배 많은 숫자, 그 숫자가 바로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추가 모집의 인원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대학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대부터 시작해서 한양대부터 시작해서 10개 대학에 선발하는 학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때는 과연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실제 어느 정도 작년에 선발 인원이 있었는지, 또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추가 모집의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내용들 한번 주목해서 보시게 될 텐데, 중앙대학교는 2023년도에 처음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을 했고, 서울 캠퍼스와 그 다음에 안양 캠퍼스, 안성 캠퍼스에서 추가 모집을 진행했고, 총 모집 인원은 25명, 경쟁률은 무려 200대 1.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야, 추가 모집 경쟁률 너무 높다. 200대 1. 200대 1이 정말 높죠? 높은 건 맞죠? 하지만 추가 모집의 경쟁률에 대해서 올바르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뭘 이해해야 되냐면, 자, 정시 모집은 원서를 몇 번 써? 이러면 정시 모집은 가군, 나군, 다군 하니까 총 3번을 쓰는 거죠. 3번을 쓰는 거는 맞지만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에 있고 하나의 구간에서 몇 번밖에 못 씁니까? 하나의 구간에서 딱 한 번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군에 한 번, 나군에 한 번, 다군에 한 번밖에 못 쓰니까 정시는 한 번 쓴다고 봐야 돼요. 한 번. 하지만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몇 개 정도 대학에 원서를 쓰냐? 그럼 10개 정도 원서를 써요. 10개. 물론 한 대학에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에 대학에 원서를 쓰는 학과 결정, 원서를 언제 쓸지 어떻게 쓸지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냥 간단히 말하면 정시는 한 번 쓴다, 추가 모집은 10번 쓴다. 다시 말하면 추가 모집이 정시에 비해서 원서 지원의 횟수가 10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200대 1이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10분의 1을 줄이면 정시 경쟁률이다. 정시 경쟁률이 20대 1이면 추가 모집으로 가면 200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20대 1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또 그렇게 높은 경쟁률이라고 볼 수가 없고, 또 추가 모집은 정시에 비해서 원서 지원의 폭 자체가 매우 넓죠. 정시를 만약에 중앙대학교를 원서를 쓴다.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지점에서 쓰냐면 중앙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중앙대를 쓰는 분들, 아래에서 원서를 쓰면 이화여대에서 중앙대, 또는 건국대에서 중앙대, 경희대에서 중앙대 정도를 원서를 쓰는 지점이 적정 지점이라고 보면 추가 모집은 중앙대를 쓰시는 분들이 경희대나 이화여대에서만 중앙대를 쓰는 게 아니라 세종대, 국민대, 광운대, 인천대, 아주대부터 다 중앙대에 쓸 거예요. 그만큼 거의 모든 학생들이 원서 지원에 몰려들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 경쟁률은 높지 않다. 이런 점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한양대학교는 전년도에 30명을 뽑았어요. 우리가 가장 관심이 가죠.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에 30명을 뽑았고 30명 선발해서 보니까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과가 물리학과가 3명, 그 다음에 2명을 뽑았던 학과가 신소재, 융합전자, 기계공학과, 원자력공학과, 그 다음에 에너지공학과 이런 학과들이 뽑았고요. 주목할 점은 2022학년도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모집에서 최악이었거든요. 모집 인원도 적을 뿐만 아니라 경쟁률 엄청 높았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면 2022학년도에 한양대의 선발 인원이 7명이었고 경쟁률이 무려 527대 2. 그리고 작년에 어떻게 됐다? 162가 된 거예요. 162.7이면 이거 10대 1로 줄이면 16대 1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2가 넘어서면서 2023년도에 경쟁률이 크게 하락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024학년도가 2023학년도보다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하락한다고 해서 167대 1이 뭐 67대 1이 되진 않아요. 167대 1에서 하락한다면 적어도 130대 1, 140대 1. 다시 말하면 16대 1에서 13대 1 정도로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립대학교는 11명을 선발했고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과는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에서 뽑았고요. 그 다음에 문과에서는 그죠, 통합이라고 하죠. 통합. 인문계, 자연계 통합이 원서를 지원한 문과에서는 경영학과에서 1명, 행정학과에서 1명, 세무학과에서 1명을 뽑았고 스포츠과학과에서도 1명을 선발했습니다. 특히 추가 모집에서 예체능계로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예체능계 학과들의 선발 인원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지방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이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쓰게 되면 인문이나 자연계로 원서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추가 모집을 진행했었던 2021, 2022, 2023년도의 데이터를 유튜브 하단에 링크를 걸어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추가 모집을 진행했었던 대학이나 학과가 어디야? 이거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대학교는 사실 추가 모집에서 관심이 정말 뜨거운 학교죠. 모집 인원도 많습니다. 39명을 선발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국제통상에서 5명, 중어중문학과에서 2명을 선발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2023학년도에는 없었지만 2022학년도에 선발했었던 학과가 미디 커뮤니케이션 회계학과는 2022학년도에 선발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 교육학과도 2022학년도에 선발 인원이 있습니다. 자, 2023, 2022, 2021년도 모집 인원을 보니까 2023년도에 39명, 2022학년도에 21명, 2021학년도에 30명을 선발했고요. 경쟁률을 보니까 2023년도에 110.7대 1이고 2021학년도는 166대 1. 그 다음에 2021학년도에 89대 1이에요. 그렇죠? 89대 1을 89대 1로 보지 말고 그냥 8.9대 1, 9대 1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홍익대학교는 89명을 엄청나게 모집 인원이 많죠. 특히 경영학과가 전년도에 18명을 선발했고요. 컴퓨터공학과가 10명을 선발했고 보시는 것처럼 자연계의 선발 인원이 많은데 추가 모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문계열의 학과의 경쟁률이 매우 높고 자연계열의 학과들이 나타나는 게 거의 모든 대학에서 공통적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열의 학과는 영어영문학과가 87, 국어국문학과가 71, 법학과가 71, 그 다음에 경영학과가 66.4대 1인데 자연계열의 경쟁률을 보면 대부분 4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연계열의 원서 지원이 유리하다. 자연계 학생들이 추가 모집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종대학교도 추가 모집에서는 정말 관심이 뜨거운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모집 인원이 42명을 선발했고 국제학부에서 4명, 그 다음에 생명시스템에서 4명, 컴퓨터에서 4명, 건설환경에서 3명을 선발했고요. 자, 올해 2023년도에 모집 인원이 42명일 때 경쟁률이 87.8대 1. 2022학년도에는 얼마지? 389.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2학년도가 최악이었는데 이런 일은 또 벌어지진 않아요. 2022학년도에 이렇게 경쟁률이 높았었던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는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고 통합됐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가나다 군이 배열이 흐트러졌죠. 서울대학교가 가에서 나로 이동하고 연고대가 나에서 가로 이동하면 이렇게 발생이 되면 전년도 데이터나 통계를 활용해서 원서를 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깜깜이 눈을 가리고 원서를 쓰는 것과 똑같던 해가 바로 2022학년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를 썼다 무더기로 많이 떨어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추가 모집에 대량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해가 바로 이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숙명여대는 2021학년도에는 모집 인원이 없고 2022, 2023년도에 선발했고요. 모집 인원은 17명 그리고 경쟁률을 보시는 것처럼 191에서
106.106으로 106대 1로 경쟁률은 하락을 했고요.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과가 경영학과, 기계시스템학과가 2명씩 선발했습니다. 영어영문학과는 2022학년도에 선발을 했고요. 자, 숭실대학교도 선발 인원이 좀 많습니다. 47명을 선발했고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과는 경영학과고, 여기 있는 학과들은 2023년도에는 모집 인원이 없었지만 2022학년도에,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학과에서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어떤 학과는 뭐 추가 모집을 한다 안 한다 이거 결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대학에 따라서 추가 모집을 하는 학교와 하지 않는 학교들은 있지만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그 학교가 하면 거의 모든 학과에서 추가 모집이 발생이 되어진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학과에서 5명으로 모집 인원이 제일 많았고요. 경제, 화학공학과가 모집 인원이 됩니다. 경쟁률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22학년도에 경쟁률이 제일 높았어요. 그렇죠? 자,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에 경쟁률은 무려 246. 그리고 이게 바로 2023년도로 가면서 얼마나 떨어서 87. 87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8.7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훨씬 더 경쟁률이 낮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고 추가 모집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모집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 모집을 기회로 보는 게 아니에요. 추가 모집은 정시에 불합격했기 때문에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불합격하고 재수를 할 거지만 그래도 어딘가 대학을 붙이고 재수를 하는 게 올바르기 때문에 원서를 쓴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31명을 2023년도에 모집을 했고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과는 신소재공학과가 5명을 선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보시는 것처럼 행정학과가 무려 경쟁률이 307대 1, 경영학과가 307, 안경공학과가 201의 경쟁률이 낮은 과는 보시는 것처럼 59대 1, 그쵸? 약 60대 1의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학과마다 경쟁률의 차이가 커요. 이게 바로 이제 원서 지원의 전략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점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2학년도에 경쟁률이 206, 그 다음에 2023년도에 87,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도에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다는 점 이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대학교는 59명을 선발했는데 국민대학교도 사실 추가 모집에서 모든 학생들이 집중되는 구간이죠. 그쪽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자, 국민대학교는 법학과에서 4명을 선발했고 그 다음에 경제, 통상에서 2명씩 선발했고요. 경영쟁률이 높은 지점을 보니까 대부분 문과 쪽이에요. 그렇죠? 중국 전경이 102대 1, 정치외교학과가 96, 경영학 전공이 92.5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자연계열로 가면 경쟁률이 좀 낮아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계금속이 64, 바이오 의학 전공이 54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쭉 내려가서 보면 2022년도의 경쟁률은 269, 2023년도의 경쟁률은 68. 경쟁률 차이가 되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조금 더 경쟁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좀 기대를 가져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기대를 가져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시가 현재 발표되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최초 합격을 못하셨거나 아니면 추가 번호를 받긴 했지만 예비 번호가 전년도에 입결해서 뒤로 많이 밀리셨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모집이 기회가 될 수 있고 정시보다 좀 더 나은 결과를 추가 모집에서도 얻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추가 모집에 대한 유의사항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중 등록에 관한 부분들도 제가 꼭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숙지해 보시고 막상 추가 모집 원서 접수를 들어가면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또 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 숙지가 안 되시면 추가 모집 기간 내에 실수를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 모집 컨설팅은 2월 22일부터 2월 25일이나 6일 요 사이에 진행하거든요. 추가 모집은 기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사실 컨설팅 할 수 있는 기간 또 선생님들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 수량 자체가 매우 제한되어져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요번에 정시 최초 합격해서 불합격하셨거나 불합격하고 예비번호를 받았는데 예비번호가 전년도 입결해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추가 모집을 미리 선등록하셔야 돼요. 미리 예약하셔야만 추가 모집 기간에
추가 모집 컨설팅을 받으실 수가 있고, 만약에 미리 예약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추가 모집을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수당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막상 나중에 정시에 불합격하고 추가 모집 컨설팅을 받자고 해도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면 되고, 추가 모집 컨설팅을 예약 접수하셨다가 정시 기간 내에 다행스럽게도 합격하시면 예약하셨던 금액은 전액 다 환불해 드립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추가 모집 컨설팅은 세 분의 컨설턴트 분들이 진행하십니다. 김정훈 컨설턴트, 그 다음에 최민우 컨설턴트, 권영빈 컨설턴트, 이 세 분이 진행하시게 되고, 컨설팅은 저희 학원 대치동으로 오셔서 직접 상담을 하시거나, 거리가 머신 분들은 화상이나 아니면 대면을 통해서, 화상이나 전화를 통해서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먼저 예약 접수를 받도록 할 거고, 그리고 정시 모집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따로 연락을 드려서 컨설팅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 상의해서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추가 모집 컨설팅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저희 하이퍼 리뷰에서 진행하는 독학지수 성공지수 종합반은 1월 2일서부터 개강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2월 13일 날 추가 개강을 진행합니다. 이 정도 되면 대부분 이제 정시 과정들이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설 연휴 이후에 진행하게 될 거고, 이때 입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전 예약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이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